자, 이제 헤더랑 푸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CSS 디자인을 할게요. 자, 이제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근데 컨테이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div죠. div는 너비 값이, 기본 값이 몇이죠?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width 100% 이렇게 넣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 값이니까. 자, 보더 1픽셀 솔리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는 너비 값은 100% 그리고 높이는 그 자식 요소의 양만큼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쪽 보시면은 마진이 있죠. 바디의 기본 마진, 빵, 패딩, 빵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문단이 들어갔으니까 아까 라인 하이트를 1.6 EM이라는 단위로 넣었어요. 자, 1 EM이면 몇이죠? 16픽셀이에요. 라인 하이트 100% 16픽셀이에요. 자, 그러면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픽셀 단위로 넣을 수도 있고 EM 단위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 20 한 2픽셀 정도 하니까 적당하죠. 그런데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16픽셀을 키웠어요. 근데 라인 하이트 22픽셀은 고정값이니까 그대로 고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조금 더 올려줘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EM 단위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1.6 EM이라고 했어요. 적당하죠? 라인 하이트 줄간격이. 그런데 얘가 16픽셀이 됐어요. 그래도 얘는 EM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픽셀로 하시고 라인 하이트는 EM 단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REM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REM. 자, REM이라는 단위는 뭐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제 반응형 웹 만들고 할 때 사용을 완전히 필수적으로는 하는 건 아닌데 REM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거는 그냥 폰트 사이즈는 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EM 단위로 사용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컨테이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당장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없애놓고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섹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섹션 안에 이너라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섹션 했죠. 그러면 섹션이 5개 있는데 5개 다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웰컴 섹션, 무슨 섹션, 이너 이게 다 공통적인데 계속 기술해 주는 건 너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 작업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보더를 그리는 거예요. 가상의 보더. 자, 이렇게 가상의 보더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더가 들어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보더로 레이아웃을 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보더를 나중에 주석 처리하거나 지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너 역시 div니까 위드스가 100%죠. 가득 차죠. 그런데 우리는 위드스를 1100픽셀 정도로 할 거예요. 1100픽셀. 그러면 1100픽셀로 줄어들었는데 왼쪽 기준이죠. 얘네 중앙으로 보내는 건 뭐죠?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제가 브라우저를 조금 줄일게요. 브라우저를 조금 늘릴게요. 뭐죠? 마진 오토예요. 마진 오토 하면 중앙으로 가요. 중앙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진 오토 하면 중앙으로 가는 건 뭐냐면 블록 요소만 그래요. 인라인 요소는 마진 오토에 적용받지 않아요. 자, 마진 오토는 뭐냐면 좌우의 마진을 고르게 오토로 배분해라. 고르게 배분하다 보니까 반반씩 배정하다 보니까 이 엘리먼트는 중앙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너에서 할 수 있는 거, 위드스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를 중앙에 보냈죠. 그리고 위아래 센터를, 위아래 패딩을 좀 줄게요. 자,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패딩을 좀 줄게요. 자, 패딩은 한 50픽셀 정도 줄게요. 그러면 적당히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들 패딩 마진 값이 두 개 적히면 뭐죠? 자, 앞에 거 상하, 뒤에 거 좌우. 하나 적히면 상하 좌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좌우 패딩은 우리가 줄 게 아니죠. 그래서 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뀌었죠? 좌우 패딩은 줄 게 아니니까 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하만 패딩을 주고 좌우는 패딩을 안 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섹션 밑에 이너의 공통적인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뭐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중앙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슬슬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섹션 밑에 이너 공통적인 거에서 할 것들은 어지간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에서 주석 처리할게요. 자, 주석 처리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섹션은 하얗죠. 두 번째 섹션은 엷은 회색 들어갔죠. 보시면 짝수 섹션에는 엷은 회색이 들어갔고, 홀수 섹션에는 배경색이 화이트 안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섹션. 자, nth child라는 거 넘버링 되는 가상 클래스죠. 자, nth child 1번 하면 이걸 말하는 거죠. nth child 2번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nth child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런 식으로 엷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어요. 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왜 nth child 2번에 넣었는데 얘에 들어가냐면요. 위에 보시면 HTML 구조 보시면 헤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nth child는 태그에 관계없이 출현하는 순서 넘버링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그 다음에 얘를 2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넣으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섹션에 nth child 해서 ODD 이거는 홀수만 선택하는 거고요. even 이거는 짝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짝수인 섹션에만 배경색을 흐리게 줄 거죠. 자, 됐어요. 그런데 짝수에만 배경색을 흐리게 줬어요. 아, 이게 너무 흐린가 봐요. 자, 이렇게 줬어요. 짝수의 배경색 좀 진하게 할게요. 아,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섹션. 자, 보시면은 F4, F4, F4. 자, F4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짝수 섹션 중에서 nth child 2분이니까 섹션 중에서 짝수 애들은 이렇게 배경을 10개 그레이로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홀수의 배경 그레이가 됐잖아요. 왜냐면 이 헤더가 출현해서 nth child 1번을 얘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잔머리인데 ODD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홀수에 이제 엷은 그레이를 칠하라고 했으니까 얘 1, 2번에 칠하지 않고 3번에 칠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FM대로 하면, 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nth child와 nth of type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nth child는 태그와 관계없이 출현하는 순서대로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라는 태그까지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얘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nth of type이라는 거는 그 태그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태그 중에서 1, 2, 3, 4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nth of type을 선택했다면, 자, nth of type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짝수에만 칠할 거죠. 2분이라고 칠해봐요. 그 다음에 배경 색상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nth child는, 다시 말씀드리면, nth child는 제가 좀 접어볼게요. 출현하는 순서, 그러니까 헤더까지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홀수여야 되는데 짝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nth of type은 section이라는 태그 중에서 1, 2, 3, 4를 선택하는 거예요. 곧 이렇게 세다가 헤더 언어는 섹션 태그가 아니네. 패스 1, 2, 3, 4, 5 이렇게 정상적으로 체킹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H1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nth of type로 하게 되면 이 섹션이라는 태그를 체킹하니까 섹션 아니네 1, 2, 3 섹션 아니네 4, 5 이렇게 정상 체킹이 되는 거예요. 자, nth of type하고 nth of child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nth of child랑 nth of type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한 넘버링을 가상 클래스로 넘버링을 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F4가 조금 지나네요. 그래서 FA 정도로 할게요. 자, 됐죠? 오늘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섹션부터 우리가 만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런 거 레이아웃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usage 섹션 첫 번째 섹션부터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담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담지 말고요. 주석 처리해서 common CSS 이렇게 공통적인 CSS는 여기다 모아놨다라고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웰컴 섹션 할 거죠. 자, 주석하고 섹션인데 웰컴 섹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섹션인데 웰컴.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section.welcome은 섹션 태그 중에서 웰컴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것, 곧 이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할 거죠. 자, 그러면 섹션인데 웰컴이라는 거. 자, 특별히 할 거는 뭐죠? 얘는 전체적으로 패딩을 웰컴 섹션이니까 조금 더 줄게요. 자, 우리가 패딩 공통적으로 이거 줬죠. 그런데 조금 더 줄게요. 자, 패딩을 한 70픽셀 정도 줄게요. 상하 좌우는 0.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웰컴 섹션이니까 조금 더 70보다 조금 더 줄게요. 한 80 정도. 조금 더 크게 줬어요. 자, 그러면 웰컴 섹션 밑에 H1 폰트 사이즈는 한 36픽셀 36픽셀 조금 작네요. 한 46픽셀 정도 줄게요. 그런데 H1은 H 태그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드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SS에서 볼드체 만드는 거죠. 폰트 웨이트 볼드죠. 그럼 볼드체를 반대로 빼는 건 뭐죠? 폰트 웨이트 노멀이에요. 자, 볼드체가 빠지죠. 볼드체가 빠지면서 모양이 조금 더 보기가 좋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디자인할 거죠. 먼저 눈여겨보세요. 다 줄이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 태그가 뭐예요? A 태그가 인라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에 다 배치된 거예요. 그러면 섹션 웰컴 밑에 있는 A 태그. 자, 이렇게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요거 클래스명을 일부러 하나 줬죠. 다운로드 스펙이라고. 자, 그러면 복사하시고 얘는 어떤 형태로든 밑에도 또 쓰이죠. 그래서 공통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자, 다운로드 스펙 밑에 있는 A 태그 인라인 요소인데 이걸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뀌면 블록 요소니까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HTML은 굉장히 깨끗하게 여기에 BR 줄바꿈 태그를 넣지 않았어도 이거 하나만 알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스펙 밑에 있는 스팬 태그. 자, 스팬 태그도 디스플레이 블록하게 되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보세요. 얘와 얘가 같잖아요. 근데 BR 태그를 쓰지 않았어요. 곧 HTML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요 텍스트 배치를 줄바꿈 텍스트 배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태그 디자인 할게요. 자, A 태그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저 블루라는 컬러를 줬어요. 그런데 왜 100% 가득 차죠? A 태그가 블록 요소로 됐으니까 블록 요소는 위드스가 기본값이 100%죠. 저렇게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드스를 한 100픽셀로 바꿔볼게요. 100은 좀 적네요. 200픽셀 됐죠? 200은 좀 많고 한 17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밑줄이 있으니까 보기 싫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넣어내주고요. 그리고 패딩은 한 10픽셀 정도 주고요. 10은 많네요. 한 7픽셀 정도 주고요. 그리고 보더 모서리 부분 살짝 둥글게 할게요. 보더 레디어스는 한 3픽셀 정도 됐어요. 그런데 블록 요소가 돼버리면서 얘가 왼쪽에 배치됐죠. 블록 요소 중앙에 오게 하는 건 뭐죠? 마진 오토. 자, 마진 오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는 좀 떨어뜨리고 싶어요.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얘처럼 좀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진을 한 10픽셀 줘요. 근데 마진 10픽셀 하니까 이렇게 되긴 됐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왼쪽에 배치됐죠. 왜냐면 얘가 얘를 덮어 써버린 거예요. 이 성질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무식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진 탑 20픽셀, 마진 버텀 20픽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무식하죠. 10픽셀, 10픽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진이나 패딩은 값이 두 개 쓰이면 뭐죠? 앞에 건 상하, 뒤에 건 좌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10픽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코드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모두 다 잘하는 코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줄 쓸 거 두 줄 쓴다고 못하는 코딩도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마진 탑, 마진 버텀을 10 주는 거는 마진 값을 두 개 썼을 때 앞에 게 상하, 뒤에 게 좌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봐도 얘는 우리 공통으로 쓰고 있죠.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바디 폰트가 14픽셀이 너무 적네요. 그쵸? 16이나 한 18 정도? 18은 너무 크네요. 16? 15 정도.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운로드 스펙이라는 클래스 이름 묶었죠. 그러면 당연히 밑에 얘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거니까 이거 디자인 하나 해도 얘랑 똑같이 구조나 클래스 네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미지가 조금 여기 좀 떨어졌으면 좋겠으면, 자, 얘도 좀 100%로 할게요. 자, 요 간격이 요게 좀 붙었잖아요. 그럼 떨어뜨리고 싶으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웰컴 섹션 밑에 이미지 마진 탑을 한 30픽셀 정도. 30은 좀 많고요. 한 20픽셀.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섹션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섹션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섹션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섹션은 이름이 유세지 섹션이죠. 유세지 섹션. 자, 그러면 섹션인데 유세지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것. 근데 뭐 특별히 섹션인데 유세지 섹션에서 뭐 특별히 해줄 건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없어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유세지 섹션 안에 있는 우리 H2. 자, 이렇게. 그래서 유세지 섹션 안에 있는 요거 H2예요. 우리가 H1을 크기를 몇으로 했었죠? 웰컴 섹션에 H1은 46으로 했잖아요. 그럼 조금 작게 폰트 사이즈를 한 36 정도. 그리고 두꺼운 폰트 웨이트 볼드 성질을 빼줄게요. 폰트 웨이트 노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얘도 컨티뉴 섹션에 H2, 크리에이트 섹션에 H2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공통적일 것 같은 애들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공통. 여기에 섹션 밑에 H2 폰트 사이즈 36 폰트 웨이트 노멀.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싹 다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유세지 섹션에 H2, 컨티뉴 섹션에 H2, 크리에이트 섹션에 H2, 다운로드 섹션에 H2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H2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유세지 섹션에서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유세지 섹션에서 일단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유세지 섹션 밑에 이거 뭐죠? 얘네 div 두 개를 감싸고 있는 거 우리 부모 요소로서 서브 이너라는 이름을 줬죠. 서브, 자, 이런 이름을 줬죠.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보더 항상 그려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더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너가 1100픽셀이죠. 1100픽셀 안에서 100%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디자인 보니까 요 정도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위드스를 한 800픽셀 정도? 800픽셀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에서 중앙으로 보내볼게요. 어느 정도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되기 전에는 이거 보도는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자, 섹션 유세지 밑에 서브 이너 밑에 div가 자, 우리가 HTML 한번 살짝 체크하고 갈게요. 자, 유세지 밑에 div 하나, 이너, 그리고 div 서브 이너 밑에 div 두 개 있죠. 자, 서브 이너 밑에 div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보더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일단 얘 보더는 서브 이너 보더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거 보더 한번 그려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서브 이너 부모 요소 800픽셀 안에서 100%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드스 400픽셀 그리고 플로트 레프트. 자, 근데 플로트 레프트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컨티뉴 섹션이 플로트 속성을 종속받아서 올라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죠? 여기에 클리어 버스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 이게 컨티뉴 섹션이죠. 컨티뉴 섹션에 클리어 보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정상적으로 됐네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 그리고 섹션이라는 태그에 공통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섹션은 무조건 하고 클리어 보스 넣어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플로트 속성을 썼을 때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서 클리어 보스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겠다면, 자, 이걸 플로트 레프트, 블록 요소를 가로 배치하는 게 플로트 레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했는데 왜 가로 배치가 안 되냐면, 자, 요거 400픽셀이죠? 요거 400픽셀이죠? 얘도 400픽셀이에요. 그런데 요 보더 값 그리고 요 옆에 한 4, 5픽셀 마진 때문에 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퍼센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400픽셀이 아니라 50%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를 한 49%로 바꿔볼게요. 들어오죠? 자,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로 했을 경우에, 자, 제가 플로트 레프트로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맞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인라인 블럭으로 했을 때 맞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400픽셀이에요. 자, 400픽셀. 그러면 왜 못 들어오냐면, 이 보더, 400픽셀 플러스 1픽셀, 2픽셀, 2픽셀, 2픽셀. 그래서 얘가 804픽셀이 돼야 1, 2, 3, 4. 이 플로트 레프트를 해야 되죠. 예. 자, 플로트 레프트. 자, 그러면 804픽셀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1 보더요. 2, 3, 4 때문에. 자, 그런데 플로트 레프트 해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보더 값까지 같이 포함하고, 보더랑 패딩 값까지 같이 포함하게 만드는 게 뭐죠? 속성. 우리 엄청 자주 하는 거죠. 자, 일단 섹션에 클리어 보스 주고 시작할게요. 자, 보더값까지, 위드스의 보더값까지 포함시키는 게 뭐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하게 되면 들어오죠. 자, 그리고 방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정교한 1픽셀도 틀리지 않은 정교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패딩이 좀 들어가죠? 너무 딱 붙었으니까 패딩 한 20픽셀 정도? 20은 좀 많고요. 10픽셀 정도. 자, 됐죠? 됐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더 주석 처리해도 되죠. 자, 점점 모양이 비슷해지죠. 이거 15 정도 줘야 되겠네요. 패딩. 자, 됐어요. 그리고 퀵 컨택트. 자, 퀵 서치. 요게 H5인데 서브 밑에 H5잖아요. 이건 뭐 굳이 디자인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왜 유세지 섹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밖으로 빠져버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플로트 속성이 자식 요소에, 플로트 레프트든 라이트든 자식 요소에 플로트 속성이 주어지면 부모 요소는 높이 값을 잃어요. 자, 그러면 부모 요소가 이 div의 부모 요소 뭐죠? 서브 이너죠. 이거 주석을 제가 다시 해제해 볼게요. 자, 원래는 높이 값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자식 요소인 얘네들의 플로트 속성이 들어갔다 보니까 부모 요소인 이 서브 이너는 높이 값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높이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 돼요. 그럼 높이 값이 부모 요소가 잃었던 높이 값을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높이 값이 없다 보니까 이 서브 이너의 부모 요소인 유세지 섹션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의 높이 값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플로트 레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 요소인 이 서브 이너가 높이 값을 잃었잖아요. 그럼 높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은 하이트를 강제로 이렇게 뭐 한 300픽셀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이트를 이렇게 강제로 주시는 거는 좀 무식한 방법이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이렇게 주게 되면 자식 요소의 플로트 속성 때문에 이 서브 이너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잃은 걸 찾아주죠. 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주석을 이렇게 칠할게요. 자, 그러면 유세지 섹션도 됐네요. 그러면 이제 컨티뉴 섹션. 자, 컨티뉴 섹션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컨티뉴 섹션 같은 게 좀 애매해요. 자, 컨티뉴 섹션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너는 이만한데 요 p 태그는 요 정도 와야 되잖아요. 이건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티뉴 섹션 할 거죠? 섹션 오래 걸리는군요. 예상은 했지만. 자, 컨티뉴 섹션에서 컨티뉴 섹션 밑에 있는 H2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CSS를 어디 있냐?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섹션인데 컨티뉴 섹션 밑에 있는 P 태그는 width를 아까 한 800 정도 줬나요? 800 정도 주고 마진 오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배치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잔머리를 굴리면은,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패딩만 필요한 거잖아요. 패딩 좌우 패딩 줘서 좁혀주면 되잖아요. 패딩을 0, 상하는 0, 좌우는 한 100픽셀. 요렇게 해서 살짝 잔머리를 굴려서 맞춰주셔도 돼요. 자,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이미지 부분은 마진 탑 줘서 조금 띄울게요. 자, 섹션 컨티뉴 밑에 이미지 마진 탑은 한 뭐 50픽셀 정도 됐네요. 그러면 뭐 컨티뉴 섹션도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온 섹션이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보니까 뭐 똑같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사해가지고 뭐 섹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create section. 자, create section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다운로드 섹션이죠. 자, 다운로드 섹션 보니까 div가 2개 있을 건데 가로 배치됐어요. 왜냐면 뭐 플로트나 이런 걸 전혀 안 줬으니까 그렇죠. 자, 다운로드 섹션 볼게요. 다운로드 섹션 이너 안에 div가 2개 있잖아요. 일단 이거 배치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섹션인데 다운로드 섹션 다운로드 섹션인데, 자, 다운로드 섹션 밑에 div가 2개 있죠. 밑에 이너 밑에 div가 2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라고 그랬죠? 보더 먼저 그리고 시작해요. 당연히 블록 요소니까 100% 차고 있죠. 자, 그러면 이너 안에서 100% 차고 있는 거예요. 자, 디자인 볼게요. 자, 그러면 이너가 우리가 1100픽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2개 하려면 550픽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교한 디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모양은 별로지만 어쨌든 가로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왜냐면 컨텐츠의 하이트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이트를
한 400픽셀 줄게요. 자, 이렇게 400픽셀 됐네요. 하이트 400픽셀.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인라인 블럭 했을 때 얘네들을 중앙에, 수직 중앙에 오게 하는 건 뭐죠? vertical align middle. 이렇게 하면 중앙에 가지런히 배치가 되죠. 자, 그러면 보더를 다시 주석 처리 하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모양이 됐네요. 됐죠. 그런데 이제 요거 마진 탑, 그 패딩 탑을 다운로드 섹션에 패딩 탑을 좀 개별적으로 좀 줄게요. 자, 너무 좁죠? 그래서 패딩 탑을 한 뭐 80픽셀 정도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섹션 디자인은 거의 완성본하고 거의 다르지 않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까지 해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면, 자, 항상 이렇게 주석 처리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 EM 단위라는 거, 그리고 산세리프를 빼면은 우리의 골칫덩어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에서는 굴림체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산세리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진과 패딩이 숫자가 두 개가 쓰이면 앞에 거 상하, 뒤에 거 좌우. 자, 중요하죠. 그리고 nth child를 쓰게 되면 태그 타입을 체크하지 않고 출현 순서대로 체킹하다 보니까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nth of type, 태그 타입, 섹션이라는 태그 타입까지 체크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섹션 밑에 H2로 공통적인 애들은 이렇게 공통으로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이 중간에 낀 A 태그 하나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했더니 이렇게 줄바뀜 돼서 배치가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되죠. HTML에 BR 태그를 넣지 않아도 HTML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되죠. 자,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자식 요소에 플로트 속성이 있으면 부모 요소가 높이값 1초. 그런데 강제로 하이트 몇 픽셀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 요소 플로트 속성 때문에 부모 요소가 높이값을 잃었을 때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보더 크기, 패딩 크기 이런 것들을 이 위드스 400픽셀 안에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굉장히 자주 쓰는 CSS 속성과 값이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그리고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컨텐츠 양 때문에 높이 차이가 날 때 버티컬 얼라인 미들 하면 딱 맞춰준다는 거. 자, 그래서 섹션 디자인 부분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뭐죠? 헤더 끝나면 이제 푸터 끝나면 반응형 웹. 이 순서로 가게 될 거예요.